담배값 올릴 때마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엔 세수가 목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전자담배 또한 똑같은 거예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너무 낮다고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사실상 2배 정도 수준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일자리를 잃고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화가 많이 나죠. 근데 확실한 건 정부는 전자담배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 담배보다 훨씬 유해성이 낮은 대체제, 인식 전환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자담배 매력은 향이에요, 향. 초코 케이크라든지 크림 케이크, 마카롱 상상하신 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매력을 느꼈던 거는 트릭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연습할수록 이것도 실력이 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재밌고. 처음에 전자담배 샵을 갔었을 때는 좀 컬처 쇼크. 제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 매장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계속 상황을 보니까 한마디에, 정부 한마디에 완전히 휘청휘청하는 업계라서. 우리 전자담배 세금 부담이 1위고 2위하고 격차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2배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저는 폭력적인 정세라고 봤거든요. 저희가 30ml 액상 열흘 정도 사용하는 양입니다. 세금만 12만 3천 원이 됩니다. 전자담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조사하고 결론 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새로운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기인한 겁니다. 전자담배? 어차피 담배잖아. 기존의 담배는 뭐 별로 다를 거 없잖아. 모든 문제는 누가 봐도 그냥 세금? 제가 힘이 없는 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유튜브 이름이랑 뭐 그런 거 어떤 콘텐츠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지. 제가 잠시만요. 천천히 하죠. 네. 생각해온 답변이 많았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양동 여러분, 양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신박한 핫디바이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전자담배 유튜버 하고 있는 양준입니다. 이제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게 트릭 연습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영상을 짧게 하나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아지고 되게 뜨면서 구독자들이 생기고 다음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쭉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전자담배 리뷰나 아니면 최근에 생긴 컨텐츠는 ASMR 컨텐츠까지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테일러 909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 1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체감하기에도 영상이 그때 굉장히 노출이 잘 됐어요. 올리기면 뭐 10만 조회수, 20만 조회수 이렇게 받고 좀 신기한 거죠. 사람들이 처음 봤는데 이게 담배라고 뭐 사탕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무화량이 나오는데 거기서 맛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입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성 전자담배 유튜버가 되게 신선하니까 더 저를 많이 찾게 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유튜브가 좀 잘 되고 나서부터 여성 전자담배 유튜버 분들이 꽤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리는 동안 제가 채팅 보면은 좀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채팅 지금 안 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채팅 보고 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담배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예 좀 혐오한다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니코틴이 들어있는 거를 흡입하고 뱉는 모습을 보시면 연초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그 모습만 보고 냄새 날 거다, 뭐 역겹다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근데 사실 전자담배는 막 연초처럼 그런 불쾌한 냄새가 몸에 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멀리 퍼지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난다 한들 이제 좀 시원한 냄새나 달달한 냄새가 그냥 어느 정도 살짝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해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기존에 연초 피시던 분들은 숨 쉬는 것도 편하고 꼭 끊으려고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도와주고, 그리고 하루 동안 전자담배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하는 때도 있어요.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서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악플은 사실 정말 다양한데, 일단 제가 여자인데 이제 베이핑을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입에서 뭔가를 뿜는 모습을 보는 게 싫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담배를 피냐 이런 댓글도 많고, 뭐 제가 트릭 영상을 올린다고 쳤을 때는 트릭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허세다, 약간 가오잡냐 뭐 이런 느낌의 댓글들을 많이 다세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심해지면 이제 인신공격까지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 처음엔 엄청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달리니까 익숙해졌어요. 전자담배 씬이 어떤 문화, 한 가지 문화로서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9월 달에 그게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그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담배 박람회가 열렸어요. 한국 그 베이프 유저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전 세계에서는 다 전자담배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저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이제 꿈만 꿨던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전자담배 박람회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흥분했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박람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베이프 트릭도 하기도 하고 같이 촬영도 하면서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좀 내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너무 낮다고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기재부는 다만 2020 세법 개정안의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면은 제 구독자분들이 다들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가격 오르는데 이거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정부에서 이거를 규제를 해서 연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나 좀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하시고,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자가 그 가격을 내고 이 조그마한 액상 한 통을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처음에 그 기사를 접하고 되게 많이 좀 화나는 것보다 되게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니코틴을 쓰는 어떤 그런 용도보다는 어떤 맛을 즐기고 어떤 사람들과 커뮤니티, 그리고 어떤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자담배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사실 좀 우울해졌어요. 정부에서 뭐 한번 터트리면 바로바로 타격이 와요. 12월 매출이 가장 낮았어요. 정부 뉴스의 영향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세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번 물어보고,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계속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하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베이프 트릭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오링 한 방에 5,00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오고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데를 이런 식으로 문 닫게 하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처사다. 그리고 증세의 필요성 설명, 근거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제대로 한번 같이 따져보자 했던 거죠. 인천에서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세계 1위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30ml 액상을 7일에서 10일 정도 사용을 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 45,000원에 열흘치의 담배를 사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하시면 그 7일에서 10일 쓰는 양이
10만 원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일반적인 해외 국가들보다 우리가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비율이 한 5배 정도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2배가 오른다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겠죠.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이나 아니면 업계 관련 종사자분들도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기꺼이 세금은 뭐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납부를 해야겠지만 예, 이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실에서 전년도 10월에 조사를 하러 나갔다 온 내용입니다. 자, 미국에 가서 적정 세율을 연구를 하고 오셨다는데 아주 잘 해오셨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종량세를 할 때 미리당 50원에서 200원, 300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799원이란 말입니다. 이미 너무 비싸서 이걸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미국에 가서 잘 조사를 하시고 오셔서 3,598원으로 지금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한테 전부 다 외면받을 것이 뻔하고 전국에 있는 3,000개의 매장 또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다 거리로 내몰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지금 논란과 비슷하게 한번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높은 세금으로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3천여 개의 사업장이 폐업하고 직간접적으로 그 관련 산업 종사자 2만여 명이 퇴출을.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오른 가격만큼 구매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적으로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높은 세율 부과라는 정책은 세수 확보에도 실패했고 음성적인 불법 액상형 담배 제조라는 부작용도 나왔고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결국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감세를 해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정책 적용부터 실패를 겪은 후에 합당한 방향성을 찾기까지 대략 한 4년 정도의 낭비를 한 셈이죠. 저희가 보면은 유해성 측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권리금보다 더 낫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반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증빙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논리 중에 정세 논리 중에 하나가 유해성이 커서 그래서 진짜 유해성이 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못했죠, 정부가. 또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 전자담배가 기존 관련담배보다는 유해성 측면에서도 더 개선되고 냄새라든가 기타 이 취향 부분에 있어 기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더 세련돼 가는 자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해성 분석을 해서 그 결과 유해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수산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내지는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유해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어느 정도 신뢰성, 투명성, 특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유해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다 공개가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기관 내지는 개인들이 그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유는 정부가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그리고 그 특정 어떤 성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기존의 관련형 담배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개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올리는데 유해성이 근거가 되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졌거든요. 이게 물론 유해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해성이 저는 그 입증이 안 됐다고 보지만 정부 주장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유해성이 있는 거면 정식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 항목으로 편입을 시키면 안 되죠. 유해 정도가 그 기준치를 넘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형사처벌 내지는 과태료 또는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지. 우리 김도환 대변인이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와가지고 사실적인 근거도 충실하게 제시를 하고 또 논리도 설득력이 있고, 그 반면에 정부 측의 답변은 충분히 반박이 될 만한 정도 답변이 못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들이 이거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 듣고 보니까 간단치 않은 문제고, 그래서 이 이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참 좋은 기회였다. 아마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새로운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기인한 겁니다. 어차피 담배잖아. 기존의 관련형 담배는 뭐 별로 다를 거 없잖아. 기존 관련형 담배는 불을 붙여서 연소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냥 기존 관련형 담배 연장선상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을 조금 한다면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전기차와 기름으로 움직이는 차는 그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것만 똑같고, 그런데 전기차가 나왔네? 어차피 똑같은 차니까 저 전기차에도 연비를 계산해가지고 기존에 그 기름 붙이던 유류세, 전기차에도 유류세 부과하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들으면 좀 거부할지 모르겠고, 저도 뭐 제 주장을 100% 입증은 할 수 없지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금 끌어모으기. 어디 세금 더 거둘 데 없을까? 이래가지고 막 그냥 했던 것 같은 느낌.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베이핑이라는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담배 그 담배 자체도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베이프라는 정식 사전에 등재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좀 적극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이핑하고 연초는 정말 완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유일하게 겹치는 거는 니코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베이핑을 하다가 연초를 피우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연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미 지금 연초를 피우고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연초 피우지 말고 베이핑 해라 라고 되게 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전자담배에 발을 들일까 싶다가 지금 세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돈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저는 좀 안타까워요. 작년 폐지랑 같은 사건은 사실적인 팩트를 전혀 어디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TV를 틀면 다 거짓말. 네, 이런 매체들을 대중들이 보는 건데 거기에서 당연히 사실을 말할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다 거짓말뿐이에요. 많은 이용자분들이 금연을 하고자 전자담배로 입문을 하였는데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됐잖아요. 이건 누구도 행복해하지 않은 그 정부의 결정이죠. 소비자 그리고 전자담배 업계에서 일하는 도매하시는 분들, 소매점주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고통받고 있어요. 될 때까지 할 거고 저항해 볼 수 있으면 저항을 해보고 그래야죠. 버티는 거죠.